안녕하세요. 임영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새 책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만 봐도 기가 막혀요. 어느 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열심히 읽었던 책이라서 왠지 새 책 느낌이 안 납니다. 새 책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어느 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스공시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좀 기억하기 쉬우시게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스공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이요 약어 참 많이 쓰시죠. 네, 약자 많이 쓰는데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도요. 오늘 어휘에 관한 겁니다. 제 책 어느 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책에 실린 꼭지 가운데에서 어휘력이 우리 아이의 공부 실력을 쑥쑥 향상시킨다라는 그 꼭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무운을 빈다. 무운을 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친구가 왜 운이 없기를 바라느냐. 운이 있기를 바라야지 이랬다고 하는데 그냥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선수들이 몇 년 연패했다 그랬더니 승리했는데 왜 연속으로 패했다고 표현하느냐 이런 얘기도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 가운데에서 80%가 한자어인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또는 우리 아이들이 한자를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이 80%나 되는 한자어 어떻게 사전 펴고 공부하게 할 수도 없고요. 연패를 왜 이거 승리한 건데 왜 연패를 써요? 이런 엉뚱한 소리는 안 해야 될 텐데요. 마침 제 책에서 어휘력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의 어휘력, 부모님의 말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앞에 소개가 돼 있어요.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은요, 우리말의 보고다 이런 찬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 가정에서 보고 듣고 자란 것들이 내 어휘, 보물, 창고가 되었다라고요.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글을 쓰시는 분들, 잘 쓰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 조부모님, 부모님 또는 어른들한테 자연스럽게 듣고 자라서 그렇게 어휘력이 풍부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이 책에요 그런 말이 나와요. 격대교육. 예전에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겸상하면서 있죠. 자연스럽게 격대교육을 통해서 사자성어도 배우고 관용구도 배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부모님 그리고 아이 이렇게 구성된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 어휘력.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중위권과 상위권이 구분되는 과목 아시죠? 영어와 수학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권과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국어입니다. 국어 과목이거든요. 여러분 독해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지면요 정말 우리 아이들 과목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상위권을 도전하는 친구라면 특히나 어휘력 풍부해야 되는데요. 부모님께서 해주실 게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이야기는 알아듣지만 따라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휘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으로 알아듣는다. 그거는 뭐냐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상에서 부모님께서 어떤 말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앉아봐. 사전 찾아가지고 우리 보자. 휴대폰으로 검색하자. 이런 거는 교육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평소에 사용하는 수많은 말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여내는 거죠. 친구 같은 부모님 되고 싶어 하고요.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이들의 어휘를 따라 쓰려고 하는데 SNS 상이라든가 특히 카톡 같은 거 할 때요. 부모님들께서 이모티콘 많이 쓰시고
아이들 이야기 또는 아이들 말 수준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때 부모님들의 언어를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의 특징이요. 까똑, 까똑, 까똑. 그건 뭐냐면 완성되지 않은 문장으로 보내는 거고요. 단문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 책에 소개된 엄마의 아이 어휘력 높여주는 방법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제가 적어놨었는데 부모의 언어를 들려주자 꼭지입니다. 엄마 지우 알지? 걔 오늘 대박이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체육 시간에 띵틀 하다가 바지 터져서 애들 다 뻥 터졌어. 어머 어떡해? 다치진 않았고? 다친 데는 없고 그냥 바지만 완전 찢어졌어. 우리 반 애들 다 웃느라고 수업도 못할 지경이었어. 정신 없었어. 얘기 들으니까 엄마 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이 넓이뛰기 시범 보이시다가 바지 터졌던 일 생각난다. 그때는 엄마랑 친구들도 운동장에서 배 붙잡고 떼굴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었는데. 에이 엄마 그게 뭐야? 어떻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어? 엄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포복 절도라는 말이 있거든. 그게 뭐야? 너무 웃겨서 배를 안고 넘어질 정도로 엄청 웃는다는 뜻이야. 사자성어거든? 근데 얘 친구도 있다? 그것도 알려줄까? 사자성어가 친구도 있어? 그럼 포복, 절도, 요절, 복통, 파안, 대소, 박장, 대소 이렇게 사총사야. 요절, 복통은 허리가 끊어지고 배가 아플 만큼 웃는 거고 파안, 대소는 얼굴이 찢어질 만큼 크게 웃는다는 뜻이거든. 마지막 박장, 대소는 뭐게? 이건 네가 웃을 때 자주 보여주는 건데. 내가? 뭐지? 내가 어떻게 웃지? 뭐야 엄마 궁금해. 박장, 대소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는 거야. 우리 딸 엄마랑 영상 보다가 자주 대박 이러면서 박수치고 웃잖아. 그게 박장, 대소야. 그럼 오늘 지우 보면서 반 애들이 많이 웃은 건 요절복통이겠네. 애들이랑 하도 웃어서 배 아프다고 했거든. 사자성어가 정말 재밌다 엄마. 그래 엄마도 너랑 사자성어 얘기하니까 재밌고 기분 좋다. 다음에도 재밌는 속담이나 사자성어 있으면 말해줄게. 이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아이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은요 같이 재미있어서 아이들 말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가끔은 올려주자고요. 어떻게? 부모님들께서 일상에서 써주는 겁니다. 영화든 연극이든 또는 고전이든 소설이든 시든 우리 아이들이 현재 쓰는 언어 말고요. 그 외의 문학적 표현이라든가 또는 그 시대 사회적인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요.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사전 속에 잠자고 있는 어휘들을 많이 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요, 동시, 그리고 아이들하고 영상 보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요에 윤석중 선생님의 기찻길녘이라는 동요가 있어요. 기찻길녘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오막살이가 뭘까요? 아하, 초가집인데 좀 더 작고 조금은 초라한 느낌이 나는 그런 오막살이거든요. 아마 오막살이는요 대부분 단칸방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기찻길옆 오막살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막살이의 느낌, 기찻길옆의 작은 집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면 훨씬 더 생동감 넘치게 알 수가 있고 재밌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일상에서 유능하려면 어휘력이 풍부해야 해요. 제 책에 아이의 어휘력 공부에 도움된다라는 이 꼭지에서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평소에 책이나 영화, 영상 등을 통해서 부모의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이가 자연스럽고 재밌게 유익한 어휘력 공부 시간이 될 것이다. 부모는 아이의 어휘사전이다. 사전 속 내용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게 부모의 말이다. 언어의 보물창고와 같은 부모의 말은 아이의 자산이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게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하면 잔소리가 되고요. 딱딱한 주문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말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가르를 만큼 중요한 이 국어 실력, 어휘력을 부모님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에게 길러줄 수 있다면 부모님이야말로 진짜 괜찮은 선생님이 아니신가.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이 쑥쑥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말 덕분에 말이죠. 지금까지 어느 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저자 임영주였습니다.